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라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전불패 가족 여러분, 간밤에 잠은 잘 주무셨나요? 과연 어제 같은 경우 삼성전자 이제 보통주 같은 경우 소폭 상승을 했지만 삼성전자 우선주는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어제 증시 같은 경우 사실 외국인의 수급에 따라 이제 증시가 상승과 하락을 했는데요. 과연 오늘은 어떤 장을 펼쳐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영상으로는 삼성전자 70조 딜 지금 현재 이제 만지작거리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70조를 투자를 해야 할지 아니면 말아야 할지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떠한 선택을 할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아직 저희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를 안 하셨다면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화면을 보시면요, 퀄컴, 네, 대형 기업이죠. 퀄컴이 잡았다 놓친 이제 자동차 반도체 NXP. 네, 지금 M&A 설이 나오고 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 근데 현재 삼성이 70조 딜을 현재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 미국과 중국이 갈등이 아니었다면 사실 퀄컴이라는 회사는 3년 전에 아마 이제 품었을 회사죠.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도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이제 따져볼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JP 모간이 이제 다시 불을 지핀 이제 삼성전자의 차량용 반도체 업체인 NXP 인수설에 대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JP 모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M&A 인수합병이죠. 인수합병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NXP와 함께 이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네, 그러니까 TI죠. TI라고 짧게 부르는데, 여기 이제 회사와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뭐 이러한 이제 회사가 있는데, 미국에서 생산 시설을 운영하는 반도체 업체인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지금 이제 NXP는 이제 최근 3, 4년 동안 수차례 삼성전자의 이제 M&A 후보로 올랐던 이제 네덜란드 회사입니다. 네, NXP.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네덜란드 회사인데요. 삼성전자가 2019년이었죠. 이미 NXP 사업장을 실사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돌고 있을 정도로 인수합병에 대한 강력하게 이제 도전을 했었죠. NXP라는 회사는 삼성전자의 미국 현지 파운드리 생산 라인이 있는 텍사스주 오스틴시와 애리조나주에 지금 생산 라인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NXP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 분야 가운데 AP는 AP라는 것은 이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와 이제 인포테인먼트 그리고 MCU, 네, 마이크로 텍 컨트롤 유닛이라고 하죠. 이러한 이제 기술 역량이 뛰어난 것으로 현재 평가를 받고 있고요. 독일의 인피니언이 이제 사이프러스를 인수하기 전에 2018년까지는 이제 NXP가 차량용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1위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이제 순위였죠. 2위로 이제 밀려났는데요. 실제로 여기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차량용 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이 있습니다. 1위는 인피니언 독일이죠. 그리고 2위는 NXP 네덜란드. 여기가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M&A 합병을 고민을 하고 있죠. 70조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본의 르네사스. 7점 지금 이제 9.3%. 네, 근데 사실 차이가 얼마 안 나요. 14%, 11%, 9%, 7%. 점유율은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네, 그래서 뭐 4위 같은 경우에 ST 마이크로, 그리고 5위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 유명한 회사들이라서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반도체 업체인 이제 퀄컴이 반도체 이제 산업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이제 기록이 될 뻔했던 44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이제 50조가 되겠죠. 네, 요 돈을 이제 들여서 NXP와 이제 인수 계약을 체결했던 게 이러한 이제 배경인데요. 당시 계약은 국제법에 따라 이제 두 회사의 합병으로 영향을 받는 이제 미국, 유럽, 한국, 일본, 중국, 뭐 이러한 이제 9개의 이제 국가가 있습니다. 9개의 국가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미국과 갈등을 빚었던 중국 정부의 불허로 이제 무산이 됐었습니다. 네,
중국이 개입이 되면서 이제 M&A가 이제 실패를 했다. 요게 이제 요점이고요. 네, 그래서 일단 여기 이제 제목을 보시면은 인수 예상 가격이 70조 원, 삼성 여력이 현재 충분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삼성전자가 NXP를 인수할 경우 이제 7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NXP의 이제 시가총액이 한 이제 60조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상당히 큰 금액이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지난해 현금 보유액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 100조 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단기 금융 상품을 포함하면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여기서 더 늘어나게 됩니다. 네, 120조로. 네, 120조로 늘어나게 되고요. 이런 이제 현금 동원력은 삼성전자의 인수설이 끊이지 않는 또 다른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제 M&A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 않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이제 경영 지원 이제 실장님이 이제 CFO라고 이제 높은 직급을 가진 임원이죠. 이분이 이제 3년이라는 이제 시기를 밝힌 것도 이례적이라는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일각에서는 전 세계 차량용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2%, 네, 2% 수준에 이제 그치는 삼성전자가 백악관 회의에 초청된 뒷배경이 NXP를 포함한 차량용 반도체 업체인 시나리오 때문에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 차량용 반도체 공급망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피니언, NXP, 르네사스, TSMC 그리고 VIC가 있고요. 생산 품목은 이제 전력 구동 이제 반도체 이렇게 되어 있고, 고객사 이렇게 이제 고객사 같은 경우 이제 한국이죠. 현대차, 기아, 그리고 폭스바겐, BMW, 도요타, 제너럴 모터스 이러한 이제 유명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인포테인먼트 그리고 자율주행차 이제 반도체가 생산 품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고객사는 그 유명한 테슬라와 아우디입니다. 네, 상당히 큰 회사들을 보유를 하고 있죠. 네, 다음으로 이제 하만. 네, 삼성전자가 이제 하만과 인수합병을 했던 회사인데요. 하만과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것과 단기간에 시장 안착에 퀀텀 점프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삼성전자가 NXP를 이제 인수를 한다면 차량용 반도체인 이제 AP, 차량용 이제 AP와 인포테인먼트 분야에서 하만과 시너지 효과를 이제 고려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절대 강자가 없는 상황에서 시장 규모가 빠르게 커지는 분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업체에 따르면 이제 전 세계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는 지난해 이제 380억 달러. 네. 38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는 42조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42조 이제 8천억이면 2026년 676달러, 그러니까 76조 정도가 이제 확대가 될 전망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제 다른 이제 시장 업체에 따르면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2018년에는 한 이제 400억 달러 수준이었지만 자율주행차가 대중화되는 2024년이죠. 네. 2024년에는 한 1000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화면을 보시면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 점점점 증가가 되고 있죠. 그러나 큰 폭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20년도에는 400에서 450억 달러, 2026년에는 676달러, 그리고 2040년은 1500에서 2000달러. 이렇게 이제 전망치를 이제 보고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이제 이재용 부회장 관련돼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실익이 적다 회의론도 주요국 견제, 이재용 공백도 걸림돌, 현재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일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였죠. 10월 13일. 네. 요때 네덜란드 에인트 호번에 이제 ASML 이제 본사를 찾아가서 EUV 장비를
봤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여기서 이제 보고 있고, 그 옆에 있는 분이 그 최근에 1만 주를 1만 주를 매수를 삼성전자를 했죠. 83,800원에. 그분이 바로 김기남 네, 부회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두 분이서 지금 이제 화면을 이렇게 보고 있다. 지금 EUV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틴 반덴 이제 브링크 네, 여기 이제 같이 보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제 분석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실익이 크지 않다라는 회의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NXP를 인수하게 되면 BMW나 포드 뭐 이러한 이제 NXP의 기존 고객사를 이제 상대로 자동차 전장 사업을 안정적으로 확대할 수는 있지만 차량용 반도체 사업 특성상 큰 수익을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NXP의 지난해 매출 가운데 차량용 반도체 비중이 무려 네, 44%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매출은 사물 인터넷이 21%, 그리고 통신 인프라가 20%, 모바일이 15%, 이렇게 삼성전자의 사업 분야와 이제 겹치고 있고요. 퀄컴의 3년 전이었죠. 3년 전. 요때 3년 전에 이제 인수 전처럼 중국의 견제를 뚫고 인수 작업이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고요. 당시 인수전이 이제 들어서면서 퀄컴이 NXP를 이제 물어준 이제 위약금만 해도 2조 원에 달했습니다. 주요국의 이제 패권 경쟁에서 반도체가 핵심 기술로 지금 떠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조는 더 두드러지는 추세이고요. 영국은 이제 최근 미국의 엔비디아나 ARM 인수를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중국은 미국 어플라이드 이제 머티리얼에 일본 이제 인수 심사를 보류를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내부적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금 구속 상태에서 70조 지금 구속 상태이지만 70조 안팎의 M&A를 사실 결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걸림돌도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최종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다방면에 이제 서류도 보고 뭐 검토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좀 자료도 보고 이제 편안하게 이제 분석도 해보고 해야 될 텐데 지금 감옥에 있다 보니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네, 어쨌거나 삼성전자 과연 70조의 큰 금액을 가지고 투자를 할까요? 네, 삼성전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면서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주가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삼전표 가족 여러분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전불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